안녕하세요, 요리나입니다. 오늘 벌써 10월 마지막 날이죠. 오랜만에 가계부 결산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저는 블로그에서 일주일 가계부, 한 달 결산, 예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제 항상 글로만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 좀 생동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가계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10월 한 달 동안 소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좀 소비에서 좀 팁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는 매일 한 장 가계부를 쓰고 있고요. 종이 가계부를 쓰다가 또 PDF 가계부를 쓰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성향 자체가 종이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글씨 예쁘게 쓰는 거는 이 PDF 가계부가 좀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는 이 PDF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고정 지출 한번 볼게요. 저는 고정 지출에서 먼저 교통인데요. 교통이 예산을 딱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정기권을 전 쓰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신분당선 정기권을 쓰고 있어서 금액이 한 2년에 한 번씩 오르는 것 같아요, 요금이. 그래서 84,200원을 결제를 했고, 그리고 선불카드는 알뜰교통카드 있죠? 그거 쓰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버스를 타야 할 경우, 그리고 좀 계산을 했을 때 이 정기권이 좀 비싸잖아요. 이제 신분당선 왔다 갔다 거리니까 보통 2호선, 분당선 이렇게 간단한 짧은 구간을 가기에는 조금 아까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쓰고 있고요. 이 알뜰교통 카드는 전월 카드 실적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고 이번 달에 15회 이상 교통비를 사용을 하면 좀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 그 마일리지를 다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교통비로 또 적립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순환이 돼서 저는 좀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10월에는 제가 날씨도 좋았고 해서 걸어 다니는 일이 많아가지고 선불 교통카드를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정기권을 거의 다 쓰다 보면서 이 알뜰교통카드가 다시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31일 마지막 날인데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한 번이 버스비가 한 1,25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돈을 지불을 하면서 마일리지를 얻어야 되나 아니면 얘를 살리고 그동안 모인 마일리지를 포기해야 되나 마일리지가 한 3,000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교통비는 104,200원으로 예산이랑 동일하게 썼습니다. 후반부에 선불카드의 금액이 좀 늘어서 딱 2만 원을 채웠다는 거. 두 번째는 통신비인데요. 통신비는 예산이 23,130원이었어요. 8월달 요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겠지 해서 이 예산 잡았는데 9월 요금은 좀 더 금액이 늘었습니다. 저는 LG U 플러스 쓰고 있는데 LG가 앱테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을 하면 그 포인트를 알아서 통신비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보통은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얼만큼 앱테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달 결산이 달라집니다. 이번 달에는 많이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금액이 초과가 됐죠. 세 번째는 저축인데요. 저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축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이런 것도 합해서 넣고 있고 주택청약 넣고 있고요. 적금도 한 50만 원, 이게 50만 원 한 번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포함을 해서 50만 원도 넣고 있고 그리고 분기마다 재형저축에 돈을 넣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 재형저축의 존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2015년인가? 뭐 17년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이때 마지막 가입을 끝으로 이제 판매가 중단이 됐어요. 그 대신에 나온 게 ISA가 나왔죠. 요 통장인데 저축을 하면 적금이에요. 적금처럼 가입을 해서 넣으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통장에 돈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효과를 잘 모르겠는데 만기 해지 예상하는 날짜로 딱 하면요 비과세의 그 느낌을 확실히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분기마다 넣고 있습니다. 1년에 1,2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도 되고 분기마다 300만 원씩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분기에 300을 넣으면 조금 더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 이제 연장을 했어요. 이게 연장할 수 있거든요. 최대 10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6년, 7년 차 때 연장을 했나?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얘를 더 넣어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잘 넣고 있어요. 아직 재량저축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만한 통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꼭 납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저희 어머니에게 국민연금 동생이랑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반반반 나눠가지고 연금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비를 따로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미리 국민연금에 협심해가지고 돈을 넣고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받는 형식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목적 통장은 항상 돈을 넣고 있는 통장인데 15만 원을 넣었습니다. 얘는 경조사 통장에다가 다 넣었고요. 생각보다 건강 통장보다는 경조사에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많아서 이제 별도로 더 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달에 들어간 목적 통장의 돈은 건강이 1,700원이 나왔고요. 경조사가 96,400원이 나왔습니다. 건강은 이제 10월 초에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다가는 대체 공휴일을 그냥 날리겠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 놔두고 주말에 굳이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약도 받고 귀에 넣는 연고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나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프면 평일에 가자. 저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이제 병원 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거를 참겠다고 하다가 또 병을 키운 셈이죠. 이건 조금 아쉬운 소비였어요. 아쉬운 소비는 병원에 간 거에 대한 아쉬운 게 아니라 좀 부지런했으면 평일에 가서 조금 더 저렴하게 진료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조사는 생일인 친구가 있었어요. 생일인 친구한테는 교보문고 기프티 카드를 사줬습니다. 친구가 문화생활을 좋아해서 그걸 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친구 한 명이 결혼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어요. 합계가 좀 많이 나왔죠. 4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재형저축에 300만 원이 들어간 거라서 실제 평상시에 나가는 돈은 16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정지출이 조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때도 이제 언급을 하지만 고정지출 통장은 따로 있죠. 변동지출이죠. 이제 저는 가계부 쓸 때 고정지출은 어차피 나갈 돈이라서 잘 나갔다에 좀 초점 맞추는 편이고요. 변동지출은 내 의지에 따라서 쓰거나 말거나 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는 먼저 식비부터 볼게요. 식비는 15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보통 예산을 한 간당간당하게 맞추는 편인데 이번 달은 3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유는 지난달에 제가 이번 달에 먹을 도시락, 샐러드를 미리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았던 점이 매번 뭘 먹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아서 좋아요. 알아서 배송이 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시간적인 낭비 또는 에너지 낭비를 많이 줄였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의 마지막 주에 식재료를 좀 많이 샀는데요. 요거는 다음 달 식비를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는 아직 안 샀고요. 새로운 또 도시락집을 발견했어요.
프로젝트 하는 멤버분이 소개시켜준 거라서 한번 6일, 한 10일치 샀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고 또 쏜다를 5번 했습니다. 쏜다는 보통 재난지원금을 써가지고 실제 지출은 줄었어요. 그래서 좀 쏜다 이렇게 했고 음료도 별도로 마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음료는 계속 줄여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같이 또 음료를 마셨습니다.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미용입니다. 미용은 예산을 10,000원 잡았는데요. 실제 나온 금액은 0원이에요. 뷰티 1개, 헤어 1번 이렇게 했는데요. 뷰티는 그 뷰티 포인트 써가지고 이니스프리 레고왕 그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지출은 없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염색했습니다. 뿌리 염색하고 앞머리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단으로 갔다 와서 실제로 나간 비용이 이것도 0원입니다. 의복도 0원이에요.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놓은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입는 옷에서 잘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달에 의복 소비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생활용품 49,000원이 나왔죠. 예산 5만 원이었는데요. 제가 예산을 잡을 때에도 노트를 5만 원치 사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 노트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블로그 후기는 안 남겼는데 그래서 그거 좀 샀고요. 잘 쓰고 있어요. 종이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예뻐요.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사진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샀고 또 IT 하나는 애플워치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체험단 하면서 원고료를 돈으로 안 받고 상품권을 받았어요. 이 상품권은 저는 따로 수입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냥 공돈인 상태로 있었는데 마침 애플워치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상품권으로 결제가 할 수가 있어서 쓰게서 구매를 했습니다. KKC백 경유를 해가지고 한 9,000원 정도, 9,700점 정도를 포인트로 또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가의 물건 살 때 인터넷 살 경우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마시고 경유몰을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하면 예상치 못한 이런 소소한 소비 포인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어놨고요. 결산에는 노트 가격만 썼어요. 노트 가격은 제가 실제로 돈을 낸 거기 때문에 했고 애플워치는 상품권을 써서 남은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문화생활은요 0원 나왔습니다. 책을 3권 샀고요. 종이책 2권 샀고 그리고 밀리의 서재 한 달 이용권도 등록했습니다. 종이책 2권은 제가 포인트가 있어요. 교보랑 예스입사, 알라딘 이렇게 3개를 쓰는데 포인트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위주로 썼고 밀리의 서재는 제가 LG U 플러스 쓴다고 했죠. 옛날에는 스타벅스 한 잔 무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커피 잘 안 마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구독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네이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저는 네이버는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고 밀리의 서재가 그나마 괜찮아서 저는 그걸로 매달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책으로 한 4권, 5권 정도 읽으니까 저는 정말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회비는 따로 모임 이런 게 없어가지고 0원 나왔고요. 그리고 저축은 저는 고정 지출에 있는 저축은 진짜 매달 나가는 거 약간 자동이체 느낌인데 이 저축은 무지출 저축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지출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음날 5,000원씩 저축을 해요. 이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실물, 금, 골드바 사는데 보태는데 이번 달에는 제가
월 초에 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노트도 사고 IT도 사고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게 와가지고 이번에 무지출 20회를 도전해보자. 저 스스로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가계부 프로젝트에서 소비 습관으로 무지출하기를 했고 오늘까지 딱 21번 해서 10만 5천 원으로 예산보다 한 번 더 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산 초과한 변동 지출 항목이 저축이어서 좀 기쁘네요. 교육은 예산을 잡았지만 따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결산은 30만 4,091원이 나왔고요. 예산보다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에 대한 거를 빼면 실제 저축 지출한 금액은 19만 9,091원이었어요. 20만 원 이하로 썼다는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던 게 기타 부분입니다. 저는 가계부 쓸 때 공돈이라고 해도 꼭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뭘 샀는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애플워치도 신세계 상품권으로 샀으면 제 실제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산을 하면 까먹어요. 내가 애플워치를 언제 샀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요것들을 다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기프티콘도 많이 썼고 기프티콘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기프티콘을 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이벤트를 통해서 받은 게 더 많아서 저의 실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벤트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요. 이벤트라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뭐 가입하면 뭐 줘요. 가입이라는 게 적금 5만 원 이상 가입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줘요.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노 이것도 커피빈인데 이건 진짜 예상치 못했어요. 커피빈에서 예전에 커피 마셨을 때 펫 관련된 멤버스가 나왔다고 해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그냥 가입을 했는데 또 이벤트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더라고요.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커피빈 아메리카노를 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쿠폰을 잘 활용을 하면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카드 사용액은 제가 이번 달에 총 쓴 금액인데 저는 개인적인 카드랑요 그리고 사업용적인 카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카드 지출 내역이랑 실제 쓴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사업용으로 좀 돈을 많이 써서 좀 그렇습니다. 사업용 가계부는 따로 쓰고 있어요. 보통 택배비,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핑크 카드도 50만 원까지 쓰면 최대 포인트 적립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맞춰서 썼고 현대카드도 저는 30만 원 또는 70만 원 쓰면 통신비 할인이 되는데 이제 또 이 카드가 좋은 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요런 게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저는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내거든요.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실적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70만 원 딱 채우면 30만 원은 17,000원 할인해주고 70만 원은 2만 원 할인해줘요. 통신비를. 근데 이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이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이 두 개 수수료 합치면 한 2,6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3,000원 차이면 400원 정도는 제가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400원 이득 벌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마무리는 무지출한 거 저는 정말 이번 달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할 것 같았는데 도전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초반에 노트랑 워치를 사서 경각심을 가진 게 하나의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상생지원금 확인해 봤어요. 10월 달에 이제 103% 쓰면 본인이 소비한 거 그 2분기보다 103% 쓰면 그때부터 상생지원금을 주는데 저는 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사업용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좀 이번 달에는 포인트를 써야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카드로 긁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25,500원이 나왔습니다. 2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고 남은 재난지원금은 1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밥 먹을 때, 근처에 밥 먹을 때 이걸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번 달 꿈 목록 현황은 좀 많이 적었습니다. 기억나는 걸 쭉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가계부 녹음을 완료했어요. 이거는 제가 추석 스팟 프로젝트 때부터 계속 스크립트 만들고 그리고 가이드도 따고 그랬는데 녹음도 완료를 했고요. 남은 거는 영상 촬영이랑 편집 합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그거를 11월 달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닝 루틴 모임도 4번 했어요. 그래서 월초, 월말 이렇게 두 번씩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분들과 함께 아침을 불태웠고요. 가계부 신제품을 제안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플래너 양식도 사실 올해 목표 중 하나가 플래너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좀 부담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한테만 잘 맞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가계부도 사실 처음에 이 가계부는 나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관점으로 접근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출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출판사는 제가 안 팔리는 책을 출판사가 떠왔는 구조잖아요. 그 대신에 팔리면 인세가 매우 적죠. 근데 반대로 제가 직접 사업하는 거는 저한테 떨어지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을지 몰라도 안 팔릴 경우에는 다 제가 재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플래너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독서는 5권을 읽었고 4권은 독서 마라톤 프로젝트에서 지정했던 책을 다 읽었고 그리고 추가로 럭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금요 레터에서 또 럭키를 소개했는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 마인드가 많이 비슷해서 추천을 하고요. 1만 부는 생각보다 많이 못 걸었습니다. 19회 정도 걸었고 무지출은 21회, 그리고 글쓰기는 ETF를 한번 쭉 1차 정리를 했고 연금을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함스 다음 달 미니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좀 계속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강의는 제가 한 업체에 가서 유튜브로 실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강의를 해서 좀 떨렸어요. 잘 하고 왔고요. 다음 달에 집중해야 할 거는요. 헬스를 다시 열심히 다니려고요. 이번 달에는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지금 피드백하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 3회 월수금은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좀 움직일 예정이고 그리고 아침 기상 5시 반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모닝 루틴도 주말 이틀씩 총 4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직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할 때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보드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셔서 얘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도 되려나? 그런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좀 초반에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진행할지 안 할지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6권 읽는 게 목표이고 글쓰기는 해외 주식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외 주식 ETF는 좀 많이 썼는데 본격적인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는 안 해가지고 또 얘를 어디까지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달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에 대해 소비랑 이런 저축 이런 것들 보면서 생각보다 평범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한번 10월 정리를 해보시고 11월달 예산도 꼭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